올해 상반기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들 여러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앞으로 뭐가 더 남았을까? 요즘 부쩍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가지 않으셨나요? 특히 71년생 신해생 돼지띠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 책임감이 묵직하게 깔려 있습니다. 가족, 직장, 경제 걱정까지 남들 앞에선 티 안 내도 속으론 누구보다 복잡하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올해처럼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마음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쉽게 무너질 사람들 아니잖아요. 조용히 묵묵히 다시 중심을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에도 괜히 마음이 쓰이고 왠지 모르게 재물 걱정이나 앞으로의 직업 방향이 머릿속을 자꾸 맴돌지 않으셨나요? 괜찮다고 다들 그런 거라고 넘기긴 했지만 속으론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막연한 불안함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신해생 돼지띠분들은 본래 부드럽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기운이 변곡점이 많은 시기엔 누구보다도 더 예민하게 흐름을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상반기 전체 흐름과 다가오는 5월, 6월의 변화를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부드러운 목의 새싹 위로 뜨거운 화의 기운이 겹쳐지는 해입니다. 안정 속에서도 뜨거운 변화가 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해생은 금기운이 깔려 있어 이런 충돌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2025년 1월 정축월 흙과 불의 기운이 뒤섞이며 마음속 답답함과 현실 부담이 조용히 쌓였던 시기입니다. 2월 무인월부터는 목의 기운이 슬쩍 밀려오며 새로운 제안이나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을 겁니다. 3월 김요월은 토와 목의 균형 속에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으론 갈등이나 불안이 슬며시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4월 경진월이 되며 본격적인 현실 점검 그리고 스스로의 자리와 역할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을 시기입니다. 특히 신해생 돼지띠분들은 겉으론 부드럽고 조용해 보여도 속으론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한번 결정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운을 갖고 계십니다. 수기운을 타고 나서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는 힘, 이런 장점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으면 스스로도 모르게 의심과 걱정이 깊어지고 관계나 일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자주 스쳐갈 수 있어요. 올해처럼 불의 기운이 강해질 땐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흔들리는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5월 신사월로 넘어오며 변화의 흐름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신금과 사화의 조합 속에서 여러분은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해지고 현실적 선택의 압박을 강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재물 흐름이나 직업운에서 결정의 기로에 서는 느낌 혹은 이제 뭔가 바꿔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이땐 성급한 선택보다는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6월 이모월로 넘어가면 불의 기운이 더 강해지며 상반기 전체 중 가장 뜨거운 감정과 현실의 압박이 동시에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신해생 돼지띠분들은 본래 감정을 잘 숨깁니다. 하지만 이모월의 불기운 앞에선 속마음이 겉으로 새어나오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관계나 직장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주요 변곡점은 5월 중순과 6월 초입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방향이 맞나 하는 고민의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 체감하셨을 막연한 불안,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반응, 사람 사이의 거리감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흐름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마무리인 6월까진 속도보단 방향 점검, 감정보다 현실 체크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해생 돼지띠는 본래 수기운을 타고났기에 외부의 불기운 앞에선 겉으론 평온해도 속으로 부딪히는 감정이 더 깊게 흔들립니다. 신사이모월의 뜨거운 흐름 속에선 사람 관계나 경제 문제에서 버텨야 하나 바꿔야 하나
그 고민이 더욱 선명해졌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7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7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4년 한 해 신해생 돼지띠분들은 참 묘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표면적으론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속으론 이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자주 스쳐갔을 테니까요. 특히 2024년은 금기운이 돋보이는 해였습니다. 신해생 돼지띠의 금기운이 더 날카롭게 깨어나면서 관계나 일, 재물 쪽에서 미세한 충돌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2026년은 조금 다릅니다. 화기운이 강하게 올라오는 해라 그동안 쌓아둔 결과를 직접 시험받는 듯한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하반기 흐름을 살펴볼게요. 하반기 첫 달인 7월은 개미월입니다. 물과 흙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달로 신해생 돼지띠에게는 내면 정비와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민감해지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질 수 있어요. 마치 주변은 분주한데 나만 고요한 공간에 갇힌 듯한 느낌. 혹시 최근에도 그런 시간 한 번쯤 겪지 않으셨나요? 이 시기는 억지로 나서기보다 정리와 재충전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8월 갑신월로 넘어가면 목과 금의 기운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신해생 돼지띠는 이 시기에 외부 자극을 강하게 체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직업, 재물, 대인관계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신중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잘못 다루면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을 찍는 달입니다. 이때는 주변 상황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결정을 요구받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직을 할까 말까, 투자를 늘릴까 줄일까 같은 고민이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선택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10월 병술월 화기운과 토기운이 맞물리며 기회와 도전이 함께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때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뭔가를 해볼까 하는 의욕이 솟아날 수 있어요. 단 감정의 진폭도 커지기 때문에 성급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감정이 자주 흔들리셨던 분들은 이 시기를 새로운 출발로 잘 활용해 보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신해생 돼지띠에게는 내면의 불안이나 숨겨진 갈등이 올라오기 쉬운 시기입니다. 가족, 연인, 동료와의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속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겉은 평온해도 속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달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사람과 대화로 풀어보세요. 마지막 12월 무자월 토기운과 물기운의 조화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동안 쌓아둔 문제를 마지막으로 털어내거나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하반기 전체로 보면 7월은 내면 정비, 8월과 9월은 충돌과 결정, 10월은 기회 포착, 11월은 감정 정리, 12월은 최종 정리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9월과 10월, 이 시기의 성급한 결정은 피하시고 기회는 10월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는 안정과 도전의 교차점입니다.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큰 변화가 쌓이고 있는 시간,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노후 준비라는 게 늘 먼 미래 얘기 같다가도 통장 잔고나 퇴직금 얘기만 나오면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신혜생 돼지띠분들 중에도 조기연금 받을까 말까 머릿속 계산기 돌리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 고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 재물 흐름을 보면 그 선택이 쉽게 결정 내릴 일이 아니란 걸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신혜생 돼지띠에게 이 조합은 속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금전적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보다 지출을 줄이고 쌓아두는 전략이 우선입니다. 이 시기엔 조기연금 같은 장기적 선택을 서두르기보다 현재 재정 구조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먼저입니다. 길일인 9일과 25일쯤엔 보험, 예적금, 투자 상품 등을 정비하기 좋습니다. 반면 14일과 23일엔 감정 따라 돈을 쓰기 쉬우니 크고 작은 소비 모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해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 속에서 재물운도 다소 흔들립니다. 외부에서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이거 해봐야 하나 하는 유혹도 커지죠. 하지만 신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이 시기 신혜생 돼지띠는 판단을 흐리는 변수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결정도 이달엔 잠시 뒤로 미루는 게 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8월 7일과 22일은 금전적으로 실수를 피하기 어려운 날입니다. 그 대신 11일과 28일엔 필요한 상담이나 정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에 달합니다. 이 시기엔 선택의 기로에 여러 번 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 준비, 연금, 퇴직금 운용 같은 장기 재정 계획이 본격적으로 고민거리로 떠오릅니다.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얕은 물가에 발을 디딘 듯한 불안감, 이럴 땐 섣부른 행동보다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6일과 27일 즈음엔 생각보다 좋은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 타이밍을 잘 활용해 보세요. 10월 병술월 토와 화의 기운이 맞물리며 재물운의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그간 미뤘던 노후 설계나 조기연금 결정을 구체화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속에서 맴돌기만 하던 고민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하나씩 정리될 수 있어요. 길일인 5일과 21일엔 금전 계획 수립, 자산 이동, 연금 관련 상담에 매우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반면 15일과 25일엔 욕심 부리거나 성급히 결정하면 되레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면서 재물 흐름이 잠시 느려집니다. 한편으론 숨 고르기, 다른 한편으론 내가 정말 원하는 노후 준비가 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12월 무자월엔 토와 물의 기운이 정리와 마무리를 돕습니다. 이달엔 1년을 돌아보며 재정 구조를 깔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특히 9일과 26일 즈음엔 금전 정산, 연금 가입, 퇴직금 운용 결정을 구체화하기 딱 좋은 흐름입니다. 반면 13일과 22일엔 감정적 소비, 불필요한 지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궁합으로 볼 때 이 시기엔 소띠, 닭띠와의 금전 협력이나 조언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소띠와 닭띠는 금기운을 강화해주는 존재라 신혜생 돼지띠가 재물 운용에서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2025년 하반기 재물운은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단단히 쌓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조기연금처럼 큰 결정은 10월 이후를 노리는 게 더 안전하고 그 전까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서두르지 말고 구조부터 다져라. 기회는 10월 이후에 열린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해지고 그 마음이 안정돼야 비로소 일도 사람도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특히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가끔 이유 없이 어지럽고 괜히 혈압이 들쑥날쑥할 때 아, 나도 이제 그럴 나이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함이 밀려오죠. 2025년 하반기 신혜생 돼지띠분들은 바로 이 몸의 신호를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 혈압, 관절 쪽 문제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7월 개미월, 물과 흙의 기운이 만나며 체내 순환이 더뎌지는 흐름입니다. 평소보다 몸이 붓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도 자주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줄이고 미지근한 물 자주 드세요. 또 11일과 26일 즈음엔 특히 무릎 관절 무리가 확 올라올 수 있으니 장시간 서 있는 일은 피하세요. 8월 갑신월은 금기운이 강해지며 몸속 긴장이 풀렸다, 조였다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거나 소화가 안 되고 밤잠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증상도 이때 더 뚜렷하게 체감됩니다. 특히 7일과 23일엔 감정 변화와 신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되도록 약속 줄이고 가벼운 산책 정도로 몸을 푸는 게 좋습니다.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체력 저하로 직결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눈의 피로가 유난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감이라 넘기지 말고 스트레칭, 찜질, 간단한 명상 습관을 들여보세요. 12일과 28일 즈음엔 특히 교통사고나 작은 부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체력이 잠시 반등하지만 과신하면 되래 몸에 무리가 갑니다. 이 시기엔 괜찮네 싶어도 무리한 운동, 밤샘은 금물입니다. 특히 5일과 21일엔 관절에 무리 갈 수 있으니 가벼운 걷기 정도로 리듬을 맞추세요. 11월 정해월부터는 다시 물의 기운이 몸을 차갑게 만들며 혈압 변동과 관절 통증이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최근 혈압약 조절 고민하셨다면 이 시기에 전문의 상담 꼭 받으세요. 13일과 25일은 추운 날씨에 감기나 관절염 악화 우려가 높습니다. 12월 무자월은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달입니다. 이때는 무리한 활동보다 정기 검진, 근력 회복에 집중하세요. 특히 9일과 26일 즈음엔 좋은 건강 정보를 얻을 기회가 들어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궁합으로 보면 토끼띠와 양띠가 신혜생 돼지띠의 건강운을 도와주는 상생관계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혈액순환과 면역을 북돋아주고 양띠는 토기운으로 체력과 관절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 두 띠와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같이 산책하거나 식단 공유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신혜생 돼지띠 건강운은 과신은 독 관리가 답입니다. 특히 관절과 혈압, 갱년기 변화는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손보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요약하자면 몸의 작은 신호부터 귀 기울여야 할 때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리듬을 회복하세요.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몸은 지치는데 주변은 여전히 당신을 기대하고 자리 하나를 내려놓는 일조차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팀장으로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줄지 고민 중인 분들 요즘 밤마다 생각 많으시죠? 2025년 하반기 신혜생 돼지띠의 직업운을 보면 그 고민 절대 가볍게 넘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조용히 깔리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내 자리, 내 역할에 미세한 균열이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시기엔 후배들의 시선이나 조직 내 분위기에서 변화를 암시하는 조짐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섣부른 선택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11일과 27일엔 주요 회의나 보고를 너무 드러내지 말고 상황을 관망하는 게 유리합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조직 내 긴장을 부추깁니다. 직장 내 경쟁 구도, 후배들과의 거리감, 내가 이 자리를 더 지켜야 하나 아니면 물러날 때인가 하는 복잡한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시기에는 성급한 결정보다 후배들의 역량을 조용히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8월 9일과 24일엔 작은 실수나 언행이 크게 부풀려질 수 있으니 더더욱 신중해야 해요. 9월, 6월은 목과 금의 갈등이 정점을 찍으며 자리 변동이나 구조 개편 소식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엔 내가 그만두면 조직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불안도 올라오지만 한편으론 이제는 내 페이스를 찾고 싶다는 갈증도 커집니다. 15일과 28일엔 그동안 망설였던 퇴직 준비나 직책 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게 좋습니다. 10월 병술월 화기운과 토기운이 맞물리며 직업운의 확실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주변에서도 당신의 리더십 역할 정리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 불안도 있지만 반대로 명예롭게 물러나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5일과 21일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후배와의 대화를 통해 깔끔한 정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1월 정해월부터는 물의 기운이 커지며 내면의 흔들림이 커집니다. 퇴직 준비나 역할 정리에 대해 다시 의심이 올라오고 지금이 맞나 하는 고민이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13일과 26일 즈음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니 이때 최종 결정을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 12월 무자월은 조직 내 마무리 분위기가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좋은 기억을 남기고 떠나는 것, 후배가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9일과 25일엔 자신의 존재감을 정리하고 필요한 말 한마디로 후배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말띠가 신의 생 돼지띠의 직업운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안정과 신뢰를, 말띠는 화기운으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이들과 함께 움직이면 자리 정리도 더 매끄럽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할 점 두 가지는 첫째, 내 감정의 흔들림을 상대에게 쉽게 드러내지 말 것. 둘째, 성급히 결론 내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정리할 것. 2025년 하반기 직업운의 핵심은 명예로운 마무리와 자신의 리듬을 천천히 찾는 과정입니다. 연애 결혼은 요약하자면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은 요동치는 시기, 상대방의 진심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작은 말 한 줄이 마음 깊숙이 박혀서 하루 종일 묵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의 생 돼지띠 분들처럼 속정 깊고 책임감 강한 분들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람 일로 소가리를 참 많이 하십니다.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의 흐름을 보면 그런 내면의 울림을 더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7월 개미월은 흙과 물의 기운이 섞이는 달입니다. 표면상으론 관계가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오해나 거리감이 조용히 쌓이기 쉬운 흐름이에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의도 없이 던진 말에 혼자 마음 상하는 순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1일과 25일 즈음엔 회의나 모임에서 표현을 부드럽게 너무 단호하게 말하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대립으로 감정의 날카로움이 더 도드라집니다. 사람 사이에 말이 꼬이고 작은 오해가 커지며 서운함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시기엔 괜한 자존심 세우기보다 상대의 말 속 의도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석하려는 여유가 필요해요. 특히 7일과 23일엔 감정이 불쑥 올라올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서를 정돈하세요. 9월, 6월은 사람 관계에서 선택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조율할 시기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이와 미묘한 틈이 생기거나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며 관계의 온도가 변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무리해서 모두를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관계만 차분히 유지하세요. 12일과 28일 즈음엔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 가벼운 모임이나 지인 소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오르며
사람 관계에 활력이 도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서로의 진심을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는 게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일과 21일엔 누군가와 쌓였던 오해를 풀거나 긍정적인 관계 전환을 시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며 감정의 깊이도 더해집니다. 이 시기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평소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작은 실수도 혼자 오래 곱씹게 되고 마음속 답답함이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13일과 25일 즈음엔 사소한 언쟁, 서운함에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를 돌아보며 사람 관계도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겐 감사의 표현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9일과 24일엔 좋은 대화가 오해를 풀어주고 관계를 단단히 해줄 겁니다. 궁합으로 보면 토끼띠와 양띠가 대인관계에 안정감을 줍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따뜻한 소통을 돕고 양띠는 토기운으로 관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마음의 부대낌도 한결 부드럽게 풀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대인관계는 섬세한 말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재물은 요약하자면 지출은 계획적으로, 기회는 10월 이후에 열립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크게 다투거나 상처 주는 말보다 그냥 아무 말 없는 침묵이 더 오래 남는 순간이 있죠. 최근 한 신혜생 돼지띠분이 결혼기념일을 깜빡 잊은 배우자 때문에 속이 서늘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론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대요. 그 마음 어쩌면 2025년 하반기 사랑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조짐일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신혜생 돼지띠의 연애 결혼 운은 아주 섬세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7월 개미월은 흙과 물의 기운이 얽히며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작은 틈이 서서히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자잘한 오해나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조용히 쌓일 수 있어요. 이 시기엔 크게 말다툼은 없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겠네 하는 거리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9일과 24일엔 가벼운 데이트나 소소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상대의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강해지며 감정의 온도차가 더 커집니다. 이 시기엔 특히 상대의 실수나 무심함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결혼기념일을 잊은 배우자처럼 작은 실망이 속을 깊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일과 28일 즈음엔 그 서운함을 건강하게 풀 기회가 있습니다. 괜히 혼자 사귀지 마시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전해보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정점을 찍으며 감정의 파동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만 그 속도와 온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오래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요. 15일과 29일엔 말보다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세요.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사랑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상대방과의 진심 어린 대화, 작은 이벤트, 함께 보내는 시간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열쇠가 됩니다. 5일과 20일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기 좋은 날입니다. 특히 소홀했던 부분을 되짚으며 작은 배려를 실천하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며 감정의 깊이도 더해집니다. 이 시기엔 상대방의 무심함이 더 크게 다가오고 스스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13일과 26일엔 불필요한 상상, 혼자만의 해석을 경계하세요. 진짜 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12월 무자월은 토와 물의 기운이 관계를 정리하고 다독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다시 온기를 채울 좋은 타이밍입니다. 9일과 25일 즈음엔 그동안 미뤄온 진심을 조심스럽게 전해보세요.
작은 표현이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궁합으로 보면 돼지띠의 사랑운을 돕는 띠는 토끼띠와 양띠입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감정 소통을 부드럽게 해주고 양띠는 토기운으로 관계의 안정을 돕습니다. 이들과의 교류는 사랑의 리듬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것. 메시지 스트림의 오류 발생. 다시 시도. 선택된 파일 없음. 선택된 파일 없음.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설명. 가족이라는 울타리, 가깝기에 따뜻하지만 때론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신혜생 돼지띠분들 중에도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자녀와의 거리감, 형제 사이의 미묘한 틈에 마음 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25년 하반기 가족운을 살펴보면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란 걸 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어요. 7월 개미월은 흙과 물의 기운이 가정 내 분위기를 조용히 흔드는 흐름입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으론 부모님의 건강 걱정이나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걱정으로 남는 시기입니다. 9일과 26일 즈음엔 조심스럽게 건강 체크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자녀 문제나 형제 관계에서 감정의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이거나 성인 자녀라면 세대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이 부각될 수 있어요. 이때는 내가 옳다는 고집보다 상대의 입장을 한 발짝 물러서서 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11일과 24일엔 작은 오해가 커지기 쉬우니 대화는 최대한 부드럽게 유도하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을 찍으며 가족 내 역할 분담, 부모님 돌봄 문제로 논쟁이 오갈 수 있습니다. 형제 간 금전 문제나 가족 내 책임 분담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예요.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지니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고 필요하면 중재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5일과 29일엔 중요한 가족 회의나 부모님 건강 문제를 정리하기 좋은 날입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과 토기운이 만나며 가족 내 긴장이 다소 풀리고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열립니다. 이 시기엔 작은 여행이나 외식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관계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5일과 20일엔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가족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커지며 다시금 부모님 건강 걱정이나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특히 13일과 26일엔 작은 걱정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 간 소통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좋은 시기입니다. 9일과 25일 즈음엔 그동안 미뤄온 대화를 시도해보고 작은 모임이나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닭띠가 신혜생 돼지띠의 가족운을 부드럽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관계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들과의 교류나 조언을 가족 문제에 적극 활용해보세요.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 가족운은 섬세한 대화와 배려가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번 가족은 요약하자면 혼자 품지 말고 따뜻한 말로 거리를 좁히세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한마디가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도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간 사람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고 결국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죠. 최근 신혜생 돼지띠분 중에 퇴직 고민으로 소갈이하던 분이 우연히 들은 선배의 짧은 한마디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2025년 하반기는 신혜생 돼지띠에게 귀인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눈에 띄는 귀인보단 조용히 옆에 머물러주는 사람, 소소한 인연이 더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특히 11일과 26일 즈음엔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조용히 귀를 열어두세요.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대립으로 사람 관계가 날카로워지는 달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상대의 따뜻한 말보다 날카로운 조언 속에 진짜 귀인의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쯤 왜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 서운할 수 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정점을 찍으며 귀인과의 연결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특히 천을귀인의 기운이 작용하는 이 시기엔 위기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 의외의 인물, 가까운 지인 혹은 예전 인연이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12일과 28일 즈음엔 그런 귀인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 무심했던 주변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세요. 10월 병술월은 화기운과 토기운이 관계의 따뜻함을 살려주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태극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태극귀인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돕는 사람을 넘어 당신의 인생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본질적인 조력자입니다. 특히 5일과 21일엔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모임이나 행사, 지인 소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달입니다. 이 시기엔 귀인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내면 정리가 더 중요해요. 단 13일과 26일엔 말 한마디 우연한 만남 속에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12월 무자월은 관계와 인연을 정리하며 진짜 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굳이 귀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9일과 25일엔 그런 관계 정리와 긍정적 인연 확대가 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궁합으로 보면 소띠와 토끼띠가 신해생 돼지띠의 귀인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띠입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안정을,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새로운 연결과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 하반기 큰 목소리보다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 우연히 마주친 작은 인연에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 예상 못한 멋진 선물이 숨어 있을 겁니다.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들어올 땐 모르게 쌓이고 나갈 땐 순식간에 텅 빈 통장을 마주하게 되죠. 신해생 돼지띠분들 중에도 대출 상환이나 카드가 자녀 교육비처럼 늘어나는 부담에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흐름이 불안정할 땐 빚청산 구조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신해생 돼지띠의 빚청산 흐름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7월 개미월은 흙과 물의 기운이 경제 구조를 조용히 정돈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엔 크게 상환을 늘리기보단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조금씩 덜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9일과 25일 즈음엔 보험, 자동이체, 구독료 같은 숨은 지출을 차근히 점검해보세요. 그게 부담을 덜어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로 금전 흐름이 다소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 밖의 비용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추가 빚을 지는 선택은 되도록 피하고 있는 구조 안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리를 시도해야 합니다. 11일과 23일엔 경제 관련 상담이나 대출 재조정 문의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재정 압박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 할부, 카드값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달 중순을 넘기면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일과 28일 즈음엔 이자율 조정, 상환 계획 변경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경제 흐름에 탄력이 붙습니다. 이때는 그동안 미뤘던 비청산 계획을 적극 실행하기 좋은 달입니다. 5일과 21일엔 작은 투자 수익이나 뜻밖의 금전 기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신다면 가장 큰 부담을 한 번에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며 다시금 재정적 불안감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특히 가족 내 금전 문제나 돌발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13일과 26일엔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인 소비는 절대 피하세요. 이 시기엔 경제 흐름을 다시 한번 단단히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12월 무자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경제 구조를 깔끔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9일과 25일엔 대출 상환을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상환 계획을 재정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올 하반기 신해생 돼지띠에게는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도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특히 9월 이후엔 주변 사람 전문가 조언 속에서 해결의 열쇠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공모전 채택 소식처럼 묵직했던 금전 걱정을 한 번에 덜어주는 희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2025년 하반기는 빚을 정리하고 경제 구조를 단단히 다지는 현명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신다면 뜻밖의 행운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행운이라는 건 늘 예고 없이 찾아오죠.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특별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기운의 선물입니다. 최근 한 신해생 돼지띠 남성분이 공모전에 응모했다가 뜻밖의 채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불렸을 때 그 미묘한 전율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2025년 하반기 신해생 돼지띠의 행운 흐름을 보면 그런 순간이 은근슬쩍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내면의 준비가 행운의 토대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겉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결정, 사소한 선택들이 미래의 행운 씨앗이 됩니다. 특히 11일과 27일 즈음엔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스쳐갈 수 있어요. 단 스스로 확신 없는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기운 충돌 속에서 행운도 시험받는 흐름입니다. 겉으론 번쩍이는 제안, 매력적인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만 그 안에 진짜 기운을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공모전 채택처럼 작은 성공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지키려면 겸손과 냉정함이 필수입니다. 특히 8월 9일과 24일엔 한순간의 과욕이 오히려 행운을 놓치게 할 수 있으니 욕심을 줄이고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9월 을유월은 목과 금의 대립이 정점에 이르며 진짜 행운을 걸러낼 중요한 고비가 옵니다. 이 시기엔 겉만 번지르르한 제안보다 실질적인 이익, 실속을 따지는 게 현명합니다. 12일과 28일엔 로또 번호, 투자, 작은 도전에 좋은 기운이 깃듭니다. 특히 신해생 돼지띠에게 금기운과 토기운을 보완해줄 추천 행운 번호는 4, 5, 6, 9, 10, 19입니다. 4와 9는 금의 기운으로, 결단과 날카로움을 5와 10은 토의 기운으로, 안정과 균형을 6과 19는 수의 기운으로 변화와 흐름을 보완해줍니다. 이 조합을 잘 활용하시면 기회가 스쳐갈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행운의 불씨가 현실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준비해둔 노력과 계획이 반짝이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5일과 21일엔 새로운 시도나 작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예상 밖의 좋은 소식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며 행운 흐름도 잠시 속도를 늦춥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속으론 새로운 기회가 차곡차곡 쌓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13일과 26일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직관과 논리를 균형 있게 활용하세요. 12월 무자월은 한 해의 행운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뜻밖의 소식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이득이 조용히 찾아올 수 있어요. 9일과 25일엔 작은 선물,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궁합으로 보면 토끼띠와 말띠가 신해생 돼지띠에 행운 기운을 돋워주는 띠입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으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말띠는 화의 기운으로 행운의 흐름을 확장시켜줍니다. 이들과의 대화, 함께하는 일상에서 운의 흐름을 더 활짝 키워보세요. 2025년 하반기 행운 로또운 요약하자면 작은 선택이 큰 행운의 씨앗, 10월이 가장 강력한 기회 포인트입니다. 올해 상반기 마음 한구석이 늘 어딘가 허전하고 이게 맞나 싶은 순간 여러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흐름이 2025년 하반기에도 조금 더 깊어지긴 하지만 한편으론 중요한 선택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진짜 시간이 찾아옵니다. 신해생 돼지띠분들의 하반기 큰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7월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겹쳐지며 내면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론 조용해도 속으론 관계나 직업, 노후 준비까지 고민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엔 조급함보단 차분한 정리가 핵심입니다. 8월 갑신월은 목과 금의 충돌이 외부 자극을 키우는 달입니다. 사람 사이의 말, 작은 실수, 예상 못한 변수들이 감정의 물결을 크게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9월 을유월은 대립의 정점입니다. 특히 직업, 가족, 자녀 문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때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정보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10월 병술월은 화기운이 올라오며 행동력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엔 그동안 준비해온 일, 마음에 품었던 계획을 현실로 옮기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나 퇴직, 관계 회복 등 큰 결정을 내리기 가장 강력한 달입니다. 11월 정해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불안과 의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사람과의 대화로 풀어내야 합니다. 괜히 고립감에 빠지면 마음도 몸도 지치기 쉬워요. 12월 무자월은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사랑, 직업, 건강 모두 한 발짝 떨어져 조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점검의 달입니다. 하반기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속도, 내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는 겁니다. 특히 9월과 10월은 결정의 고비, 11월과 12월은 관계와 마음 정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운이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모두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이름의 한자까지 모두 고려해야 더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드린 운세는 여러분의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기운의 큰 흐름을 풀어드린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느껴지는 체감은 다를 수 있으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진심 담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게 돌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